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derives from UN and U.S. prohibitive trade to fun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two. Phase two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포스트 평창 올림픽 이후의 대북 시나리오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딸 이방카 보좌관이 방한 중인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Today, the Treasury Department is announcing the largest set of sanctions ever imposed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 This action targets the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that have enabled the Kim regime to fund its dangerous weapons programs. Our 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derives from UN and U.S. prohibitive trade to fun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e regime has less and less money to spend on its ballistic missile tests and less capacity to threaten other countries with those tests. After 25 years of failed bipartisan attempts to bribe the North Koreans into ending their nuclear pursuit, we realized that we have to stop the revenue streams that support it. 먼저 첫 번째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돈, 즉 자금을 끊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상 불법 활동을 겨냥했습니다. 해상 차단이라고 언급했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북한의 배가 공해상에서 기름을 주고받는 것을 사진을 이제 동아일보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것처럼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되어 온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대만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등 56개의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심지어 이 제재 대상은 제재 대상 그 배가 들어오는 항구를 들어온 다른 배까지 네. 제재를 하겠다.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재 조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강력한 제재 조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요거 끝나면 내가 발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제재 나올 걸 몰랐을까요? 이미 다 예고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북한도 예상했고 네. 미국도 이제 자기 스케줄대로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런 걸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평화 프로세스인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냈고 그것도 폐막식에 모두 다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예상 외로 너무 빨리 왔다는 것이죠. 아하. 저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결국 이방카가 와 있는 날 또 김영철이 오기 하루 전날 저걸 발표함으로써 북한이 지금 상당히 좀 충격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김영철이 저런 숙제를 풀지 않고 평양으로 돌아간다면은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북한 외무성이요. 미국의 이 사실상 해상 봉쇄 수준에 준하는 이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 전쟁 행위다라고 간주를 하겠다며 크게 반발을 했죠. 그런데 이 반발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But we'll have to see. If the sanctions don't work, we'll have to go phase two. Phase two may be a very rough thing, may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but hopefully the sanctions will work. We have tremendous support all around the world for what we're doing. It really is a rogue nation. If we can make a deal, it'll be a great thing. And if we can't, something will have to happen. So we'll see.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 포스트 평창, 즉 평창 올림픽 이후 상황에 대한 2단계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미사일 부품을 싣고 있거나 불법 거래를 하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바로 1단계 해상 차단입니다. 미 재무부가 조금 전에 발표한 그 내용이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군사 옵션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었던 포스트 평창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해상 차단이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자, 1단계 해상 차단을 하는데요. 이때는 미국 해양 경비대가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법 선박들, 미사일 부품을 실어 나르거나 또는 이에 사용될 자금을 위한 거래를 위해서 오가는 선박들을 수색하고 납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미국도 해군이 있는데 바다 위에서 왜 해양 경비대, 우리로 치면 해경 정도 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왜 해양 경비대가 투입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불법 무역을 차단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돈줄을 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은, 불법 무역이라는 것은 범죄잖아요. 네. 범죄를 단속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군인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경찰이 하는 것이죠. 군인이 민간인을 수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해경, 미국은 코스트가드라고 하는데 네. 우리 해경보다 무장이 훨씬 강하고 거의 준해군급에 해당하는 그런 무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신분은 경찰관 신분처럼 수사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해상 무역을 차단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덴만 예명작전에서 우리 청해부대가 지금 가서 또 그 우리 수송선들 이렇게 상선들 호송작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가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소말리아 반군들입니다. 아, 대상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군이 가는 것이고, 네. 여기는 지금 불법 해상 밀무역을 차단하는 것이니까 그렇군요. 일단 코스트가드, 즉 해경이 오는 것이죠. 아, 왜 해양 경비대, 코스트가드가 투입되는가 했더니 그 단속할 대상이 군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무역선이기 때문에 해양 경비대가 투입되는 것이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조치를 취했지만 그래도 북한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2단계 조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들, 한반도 인근에 상당한 전력이 배치돼 있죠. 이 전력들을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해상 차단이 1단계고요. 2단계의 해상 봉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한 단어 같은데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 의미가 다른가 보죠? 예, 해상 차단은 해상 수송수단, 결국 배죠. 배를 이제 수단을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출입 선박의 이제 위치를 확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납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해상 봉쇄는 군사력을 동원해, 아까 말한처럼 경찰이 아니라 군사력을 동원해서 특정 국가의 해상을 완전히 봉쇄해서 어떤 배도 드나들지 못하게 해서 사실상 감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네, 해상 차단과 해상 봉쇄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군요. 많이 다르죠. 해상 봉쇄가 되려고 그러면 대개의 경우 저럴 경우는 기뢰를 부설해서 네. 완전히 항구에 함정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해상 봉쇄고, 그렇군요. 기뢰를 부설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항모 전단이나 이런 전단을 활용해서 북한 그 선박들이 전혀 그 거지 지역을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해상 봉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민간 선박에 대해서 해양 경비대가 투입돼서 범죄를 차단하는 단계가 1단계라면 돈줄을 끊는 단계죠. 2단계는 완전히 기뢰까지도 설치해서 모든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군사적 조치를 2단계로 이해를 하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이 네. 해상 봉쇄가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공해상에서 밀무역을 한 것 차단하겠다라는 것인데 저 상태가 되면 전쟁에 대비하기 때문에 네. 일단 북한의 모든 항구 그러니까 그 북한의 영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12해리 그러면 거리로 치면 20km 정도 됩니다. 20km 밖은 법적으로 공해상이에요. 네. 그 공해상 앞에까지 딱 진입을 해서 북한의 남포항, 해주항, 천진항, 남진항 이런 모든 항구에 딱 진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배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북한의 잠수함이 나와서 우리 부산항에다 기뢰를 부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까지도 꼼짝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네. 나오면은 다 납포해버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해상 차단과 봉쇄. 그렇지만 이 2단계 조치에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핵시설 등 북한 전역을 타격하는 군사적 공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매우 거칠고 불행한 군사적인 조치,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분명한 것은요, 트럼프가 말한 내용은 최근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됐던 내용이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 코피 터뜨리기 작전은 없다. 무력이 사용되면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This thing starts, it's going to be probably one of the worst catastrophic events in the history of our civilization, but it is going to be very, very brief. The end of it is going to see mass casualties, the likes of which the planet has never seen. It will be of biblical proportion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said, and he is committed to, seeing that Kim Jong-un is not able to marry together a delivery system with a nuclear weapon that he can deliver to the United States. 자, 그러니까 최근에 백악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피 터뜨리기 전략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군사적인 옵션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코피 터뜨리기 전략보다 더 압도적이고 더 규모가 큰 군사적인 작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군요. 네, 코피 터뜨기 작전이라는 것은 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나 아니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 같은 어떤 목표물을 타격을 해서 북한이 겁에 질려서 항복하게 만드는 게 코피 터뜨기 작전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피만 터뜨리면 팔다리를 다 쓸 수 있고 아주 정신이 멀쩡하기 때문에 핵무기로 상대편을 공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코피 터뜨기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 대한 공격이라면 북한에 있는 전략 목표물을 전부 다 네. 파괴하지 않으면 작전이 시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코피 터뜨리기 전략, 겁주기를 통해서 항복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들을 일제히 모두 포격하는 그런 작전이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동창리, 영변, 원산, 신포, 풍계리까지 포함해서 한미연합군이 파악하고 있는 폭격 지점들이 700여 곳 이상이 된다고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요. 2016년 9월 달에 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이 뭐냐면은 북한의 핵시설, 관련한 핵시설, 그리고 전략 지점을 750여 곳을 정리해 놓았다라고 표적을 다 파악해 놨다고 했습니다. 아하. 750여 곳. 정확하게 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멘트였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김정국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코피만 터뜨리면 팔다리 멀쩡하고 정신 멀쩡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반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과거의 전쟁은 팔다리를 다 부러뜨리고 모든 것을 다 제압하는 게 과거의 전쟁이었는데 지금의 전쟁은 그 팔다리로 연결된 신경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750곳이 뭐냐면 핵시설 또는 미사일 발사 시설뿐이 아니고 네. 그 신경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그 750곳을 전체적으로 타격하고 무력화시켜버리면 북한은 군대는 살아있지만 신경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혀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일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미국이요, 대북 군사 공격에 대해서 매우 확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동원되는 전략 무기들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SM-3 요격 미사일이죠. 뿐만 아니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들을
적게는 700여 발, 많게는 2000여 발까지 동원해서 동시에 타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F-35 뿐만 아닙니다. F-22 랩터까지 동원해서 이 스텔스기로 북한 주요 시설을 모두 타격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핵추진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는 SLBM으로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무기까지 모두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미국의 2단계 군사 옵션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남한이 공격받을 그럴 가능성에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꽁꽁 숨겨놓은 미사일들을 과연 모조리 다 없앨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걱정인 겁니다. 바로 변수가 두 가지죠.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구축 미사일 발사대도 북한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겨놨을, 물속 어딘가에 숨어있을 북한의 잠수함에 배치된 SLBM. 과연 이런 것들까지 다 부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면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완전한 군사작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한 700몇 개를 파괴를 해도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아마도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EMP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그 토마호크나 그다음에 이제 그 공군기가 이제 폭탄을 JDAM이나 폭탄을 쏘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 다 파괴를 한 다음에 살아남은 그 직후에 바로 직후에 한 1분 이내에 EMP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북한 전역의 완전히 모든 전자통신 시스템을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무기들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EMP탄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EMP탄을 터뜨리는 인구를 제가 일본어라 얘기하는 것이 네. 북한이 시동을 걸지 않으면 파괴가 안 됩니다. 아하. 시동을 걸 시간을 주는 겁니다. 1분 동안. 그래서 시동 걸어서 우리를 쏘려고 미사일을 이렇게 가동시키면 그때 EMP탄을 터져버리면 그 회로가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네. 아마도 한 1분 정도 후에는 그 EMP 공격하지 않겠나. 그러면 네. 완전히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능력을 전혀 상실해버리는 거죠.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 군사 옵션 내용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나 중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죠. 정성희 의원님. 그렇죠. 특히 이번에 첫 번째 옵션인 대북 해상 제재, 거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과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주로 이제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의 이제 기업들이 제재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 더더욱이나 지금 말한 대로 두 번째 옵션, 군사 옵션이 시행이 돼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는 일이 있으면 중국으로서는 엄청난 엄청난 타격이 되기 때문에 발끈하고 나서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에서는 중국이 지금 말하는 애국법에 따르는 거거든요. 네. 해방 제재는 그런 거에 의해서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유엔 제재가 아니고 중국이 국내법에라 제재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여론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대북 제재는 이 중국을 향한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중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미국이 해상 봉쇄, 즉 바다에 군사력을 동원해서 모든 선박을 차단하는 조치까지 취한다면 글쎄요, 중국의 반발 정말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상 봉쇄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지 걱정입니다. 강력하게 저항을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미국이 단순하게 어떤 낭만적으로 지금 북한을 봉쇄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의 생존이다 이겁니다. 미국을 처음으로 핵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나라, 또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나라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중국이 말리면은 그것은 이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서해상에서 또는 동중국해상에서 또는 남중국해상에서 과연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결심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적당한 당근, 즉 북한을 레짐 체인지를 하고 나서 즉 정권 교체를 시키고 나서 다음 정권 수립의 권한을 중국에게 주겠다라는 정도의, 중국은 지금 버퍼존, 즉 이 미지상공과의 완충 지역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당근을 제시하면 중국이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이 이제 대량 난민 수용소를 짓고 또 신속하게 평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군사력을 만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 소장님. 예.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2단계를 언급을 했지만 2단계 군사조치를 언급은 했지만 북한이 1단계 정도면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1단계까지 넘어서서 2단계까지 가도록 버틸까요? 글쎄, 현 단계에서는 좀 버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칠은 2단계 해상 봉쇄가 나오면 사실 이 해상 봉쇄라는 게 주로 중국과 러시아 이쪽에 이제 해상 파이프라인이 지금 일부 작동하고 있는데 네. 그것마저 스탑되면 정말 북한은 멈출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결국 물리적 공격으로 이어지고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도래하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결연히 반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미 2단계 오기 전에 1단계만 어느 정도 정착되어도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올해 10월을 넘기기 어렵다. 네. 이런 진단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중국은 전쟁은 반대한다. 제재는 동참하지만 전쟁은 반대한다. 이런 의지로 지금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미 대화 가능성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일까요? 우리 정부는 지금 북미 대화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샌더스 제임스 리시 이 상원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The latest sanctions are the strongest that we have had on North Korea. We're going to continue in that form. But I can tell you that the president won't make the mistakes that past administration has and be soft or weak. He's going to continue to be strong and continue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Look, nobody wants military action. Nobody wants military action. But the president has said that he is committed to see it. 자, 일단 1단계와 2단계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느 단계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 소장님은 1단계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김종문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제 몇 개 들어가고 있고 통상 북한이 정상적일 경우에는 수출량이 한 30억 불 되는데 작년도에 16억 5천만 불이었고 금년도는 1억 불 정도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북한이 견디기 힘들죠. 1억 불 수출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견디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간을 끈다면은 금년 연말, 말하면 금년 연말이겠지만 북한이 내년까지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제재만 완벽하게 한다면은 군사적 조치 없이도 북한의 항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좀 시간을 두고 네. 북한의 압박을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방법 아닙니까? 군사적인 제재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아마 전 세계가 바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경제적 압박이 워낙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10월 이번 겨울을 넘기기는 힘들 것이다. 네. 그런데 의외로 새로운 어떤 수혈이 들어간다면 네. 북한에 새로운 수혈이 들어간다면 그 생명 굉장히 좀 길어지겠죠. 수혈이라고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준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여하튼 어떤 이 밀무역을 통해서 또는 미국이 바라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제 북한의 생명이 더 길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핵무력을 즉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SLBM과 ICBM을 완성하는 그 시간이 지금 폼페이오 CIA 국장이 2-3달 남았는데 그걸 계속 우리는 그 2-3달을 연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2-3달을 해버리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2단계 군사적 작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운 수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돈줄을 마르게 하겠지만 돈줄이 말랐다고 어리석은 행동을 아예 꿈꾸지도 못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두 분 말씀 옳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런 단계에서는 좀 버티기 어려울 거라는 그 말이 있는데 어쩌면 제 생각으로는 미국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이 두 번째 옵션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중간 선거가 미국에서 11월에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동아당이 우세하지만 만약에 민주당이나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게 된다면 바로 탄핵에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단계 조치, 경제적 압박 조치가 작동하면 참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북한이 벗겨낸다면 어쩌면 미국 내 사정에 의해서 두 번째 어떤 옵션을 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한반도의 상황, 트럼프의 미국 내 정치적인 입지와도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로 얽혀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 대표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